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좀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쳐오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수에 대한 분석부터 해주시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실상 슈퍼 실적 위크랑 그리고 네. FOMC 회의랑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서 좀 모호해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상당히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계시고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쪽 실적에서도 결국은 방향성 자체가 좋지 못한 방향성에 나오게 되면 이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조정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록 사실 움직임이 상당히 더디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다시 한번 좋지 못하게 되는 만약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증시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명절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기대감을 조금 미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일단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FOMC 회의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 동결이 지금 될 것으로 이미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동결한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는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제공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 FOMC가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이번 FOMC 회의 이후에는 어느 정도 힌트를 줘야지만 네. 이제 3월달 정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힌트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경기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조금은 둔화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노동 구인 건수라든지 아니면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견조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사실상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전망률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못 올 수도 있겠구나.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이 CME 패드워치에 대한 이 인하 확률을 보게 되면은 네. 25bp 인하 확률이 4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월달 인하 확률을 보게 되면은 25bp랑 이제 이 50bp랑 모두 합치게 되면은 한 83%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월가에서도 의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소가 되게 되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 동결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이기는 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높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선회는 2024년도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횟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에서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이 되었다면 거기서에 대한 조정은 필수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FOMC에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도하다. 그리고 시점 자체도 저희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밀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름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간에서 밀리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나? 아, 라는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뭐 최선호주로서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왔던 부분, 혹은 성장에 대해서도 애저에 대한 성장률이 돋보이는 모습,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 외에서는 한 2% 남짓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의아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관련돼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이라는 아마존까지도 실적을 한번 보고 가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시노버스 트러스트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관련돼서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AI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애저의 경우 50에서 60%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긴 했었었는데, 애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50에서 60%의 이런 성장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그런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일 테니까, 규모의 경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 30% 내외의 성장성, 그리고 애저가 이번에 오픈 AI와의 이런 이 협업, 이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성이 돋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도 이제 평가라는 이런 부분은 더욱더 자세히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실적도 좀 체크를 해보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뭐 컨센에 거의 부합을 했던 것 같은데 광고 매출이 약간 안 좋긴 했어요. 근데 또 시간에서 조금 전까지 보니까 거의 5에서 6%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실적이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의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 많이 올랐다는 증거겠죠. 시장 자체가.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차익이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미스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사실 소폭 미스를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컨셉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 시간에서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I 관련돼서도 이제 이 오픈 AI와 유일하게 뭐 대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제미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발전시키고 확대를 하겠다는 CEO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구글이 비용을 더욱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이제 이 직원에 대해서 퇴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GM의 경우에는 오늘 거의 8%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데 실적 좋았을까요? 실적 좋았다라는 평가보다는 일단은 네. 가이던스가 더 좋았다라는 네.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업체들은 다 좋아요. 그렇죠. 사실 폭스바겐도 실적이 좋았었고, 국내에 있어서도 뭐 기아도 좋았고,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는 다소 좀 밋밋한 실적이기는 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괜찮았었고, 맞죠.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뭐 컨센보다 일단은 상회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 좀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북미 쪽에서는 이런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이런 북미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이런 기반으로 삼아서 더욱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GM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은 계속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2021년도부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거 정말 피크아웃 맞느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일정 월가에서도 북미에 대해서 이런 판매량의 둔화가 나오는 것은 5년 후에나 봐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레거시한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그 다음 모델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문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추세적인 움직임을 나오기보다는 밴드 권역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기아가 3거래일 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맞아요. 흐름이 네.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저PBR 혹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문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밑에 건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 수익률을 조금 짧게 갖고 가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려는데 최근에 또 AI 쪽으로 묶이면서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사실 29일 날 이 장 마감을 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시간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상 상승폭을 많이 키우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은 부분 축소를 하고 시간에서 역시나 이제 한 3%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실적에 대한 이러한 수치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이쪽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서버 관련돼서 제조를 맡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쪽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AI에 관련된 부분의 혁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프라라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이러한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시간에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동반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인 바클레이즈나 아니면은 로젠블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700불까지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조정이 일부 나온 이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 매수의 관점으로서 보시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요 근래 워낙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을 또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어떤 특징 종목을 꼽아서 살펴보면 될까요? 여기도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MD예요. 사실 AMD도 지금 엔비디아 이후에 사실상 이제 GPU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을 때는 역시나 컨센서스는 뭐 어느 정도 다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 가이던스에서 컨센 대비 약간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AMD는 AI 관련된 GPU를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주가로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AMD도 시간 내에서 지금 6에서 한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반도체에 관련돼서 혹은 국내에 있어서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국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일부는 국내 시장에선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그럴 수 있었었는데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소화가 될지 이 부분을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나 빠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나온 기업들이 좀 많은데 지금 시간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출발 상황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뭐 하락으로 출발할지 그리고 오늘 그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야간 선물이 0.3% 정도 하락을 했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가 더욱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1% 남짓한 하락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그 외에 이제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아니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더욱더 탄탄한 종목군들에서만 이제 더욱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GST를 가지고 오기는 했었는데 네. GST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시간 내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 있어서는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제 올랐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액침 냉각이라는 서버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를 제공을 하는 것이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었는데 네. 국내에 있어서에 대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GST다. 이러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부분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그러한 이슈가 오늘 더욱더 수급을 집중시키면서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결국은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쪽 섹터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어쨌거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이란 이런 부분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게 됐을 때에는 역시나 관련돼서 GST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이 GST의 움직임을 오늘 다 함께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또 GST까지 연결해서 국내 증시 종목까지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1월에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연초부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반등의 기미를 좀 마련하나 했더니 지금 증권가에서는 2월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의 예상 밴드 상단을 2,600선으로 낮췄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변동성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오늘 빅테크 종목들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에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던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좀 주의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